안녕하십니까. 약선을 사랑하고 약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약선을 꼭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약선을 실천 중에 있는 영남여고대학 약선영양조리과 교수 문광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약선 분수학 첫 번째 제1 강론 제3강입니다. 제3강에서는 채소류를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는 3-1 채소류의 총론편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채소류들이 주로 성장하고 있는 생태 환경과 그다음에 그 배합 의기, 그리고 채소류들의 성질과 또한 오미, 귀경에 대한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채소류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쭉 살펴봤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봤었던 부분으로 의한다면은 채소류들은 주로 시원한 성질들이 거의 시원하거나 차거나 하는 성질들이 8, 90%를 차지했고, 한 10%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따뜻한 성질이 있었는데, 이러한 성질들은 주로 부재료 형태로 사용되어지거나 양념류나 소스 형태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성질이나 이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몸이 그좀 뜨거운 사람이나 따뜻한 사람들이 이 생채 먹는 것은 참 좋은데, 만약에 몸이 차가운 사람이라 한다면 차가운 생물 상태로 생지배 형태로 드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이 차가운 사람은 양념용 소스류로 사용하고 있는 좀 따뜻한 종류, 이를테면 고추라든지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뭐 부추라든지 또 이렇게 주로 이제 따뜻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쓰면 좋다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채소류는 주로 이제 활용되어지는 부분이 뿌리, 줄기, 이파리, 꽃, 열매, 씨앗 다들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는 결국엔 줄기와 이파리들, 그리고 뿌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줄기와 이파리들은 주로 우리 몸에서 간과 심장 쪽의 계통, 그래서 면역 기능 쪽과 심혈관, 내분비 계통 쪽에 주로 이제 관여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들, 그리고 기타 다른 영양성분들로 인해서 누적되어 있는 유해한 물질들을 해독하고 배설하는 쪽에도 굉장히 큰 효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무, 배추, 오이, 동과, 단호박, 수세미, 토마토, 가지, 고추, 얼갈이, 배추,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이번 시간에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입니다. 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무지의 그 잔무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무들은 상당히 쭉쭉 뻗어져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무 중에서도 무청의 부위, 이런 무청 부위, 이 부분들은 우리 약선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본초학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본초학에서 과하게 사용하게 되지만 거의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이 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많이 써도 괜찮다, 이렇게 오히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무는 그래서 어, 특히 무청 이 부분은 특히 어, 우리 약선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가을에는 인삼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가을에는 이 무를 먹고 트름만 하지 않으면 인삼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무입니다. 그래서 라복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라복이라고, 레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복, 라복,
이게 이름 자가 붙어서 라복자, 레복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무씨를 이야기하는데 이 무씨 같은 경우는 특히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무를 이야기를 하면서 무의 종류의 그림들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생김새를 봤을 때 둥글로 하면서 뾰족한 역삼각의 형태의 두부라 했다. 이 무, 그리고 이 토종무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도실하면서 한 겁니다. 그리고 표주박처럼 생겨 있고, 좀 고구마 같이 생긴 이런 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식재료를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생긴 대로 논다. 생긴 대로 효능이 나타난다. 맛과 형태에 의해서 그 효능이 좌우된다. 그 효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무 같은 경우 보면 뿌리로 내려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무청 형태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거의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걸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하게 되면 조화와 균형이 음과 양의 조화와 균형이 아주 절묘하게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뿌리로 잘 저장을 했고 땅의 기운을 지상 위의 무청으로 잘 표현을 해놓은 것이 바로 거의 1대1 형태로 비유를 해놓은 것이 무가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절묘하죠. 그래서 무는 몸의 균형과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그리고 어차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 몸과 음과 양의 몸 안팎에 몸의 음과 양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설치하다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효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무 같은 경우는 해독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우리 약선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독들을 풀어내주는데 해독에서 배출하는데 굉장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중국에서 한 6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를 할 때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국의 인삼은 최고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이 인삼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인삼을 먹어도 이제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다고. 세계 최고의 인삼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인삼의 내성이 길러진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서 물러설 수 없죠. 예, 굉장하죠. 그 인삼의 효능은 정말 굉장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그 인삼의 효과를 더 볼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결과, 그 해결 방안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주신 건 뭐냐면 바로 이 무였어요. 무를 어, 인삼 그동안 뭐 홍삼이든지 인삼이든지 그걸 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었었다 한다면 한 몇 개월 정도 끊으면서 한 3개월 정도 만약 그 끊는 기간에 무를 그렇게 막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를 먹다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인삼 독들을 또 다시 빼내주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인삼과 무는 함께 같이 쓰지 말아 있잖아요. 무하고 또 뭐 생지황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이런 약을 먹을 때는 또 무를 같이 먹지 말아야겠거든요. 왜냐하면 효능을 떨쳐버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해독시켜버리게 되면 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약에서는 독으로 치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강한 독성, 강한 약성으로 치료하는 건데 이 무는
강한 약성들을 풀어 헤치는 그래서 조정해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봤을 때 우리가 몸이 안 좋게 되지면 이 무는 우리가 질병 상태에 있을 때 이 무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 정말 내 몸에 있는 유해한 성분들을 다 제거해 주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무를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에서 상복을 해야 될 그런 위치는 그러면서 내 몸이 조금 다이어트가 되기를 원한다 한다면 이렇게 날씬날씬한 것도 있지만 좀 아주 날카롭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들 조금 더 강인한 맛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생태적인 환경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무가 과연 그 평야에서 난 무냐 아니면은 고산지에서 난 무냐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그 평야에서 나는 것보다 그 뭡니까 고산지 같은 데서 나는 것 같은 경우는 고산지 나는 것은 더 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평야보다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온도의 차이에 의하게 본다 하더라도 평야보다는 고산지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평야보다는 고산지로 더 거칠어지죠. 그러면 평야에서 자라는 무보다는 고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무가 훨씬 더 강인하고 생명력이 더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평야와 고산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이게 이제 국내산 무냐 아니면 수입산 무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야로 본다고 한다면 평야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풍을 끼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해풍을 끼고 있는 뭐 해남이나 뭐 장흥이나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데서 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무라고 한다면 고산지의 무처럼 강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해풍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좀 높은 고지에 있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자라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야보다는 산림지대, 이제 고산지대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높은 산간지대에서 재배한 식재료들을 더 높이 사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냥 그 생산지가 어떠냐 이런 부분이야. 그 생산지의 내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는 만성기관지염, 규폐증, 그리고 백일의 어린이 기침에 효과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호흡기계통이죠. 소화를 잘 되게 하고 배에 가스가 차면서 더부룩한 트름을 나게 하면서 설사와 이질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그러면 소화기 계통에서 대장 계통, 폐와 대장은 어때요? 서로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몸과 양 이런 차이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폐에 좋은 것들은 또 이 소화기 계통에 대장에도 좋고 대장에 좋은 것들은 또 소화기 계통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비만에도 효과가 있고 비뇨계통의 결석이나 담결석에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숙취해소와 암증 환자에게도 적합하다. 그리고 어혈이나 토열, 코피 나는 그런데도 효과가 있다. 숙취해소와 암증 환자에게도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폐 쪽에 더 그러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암들에 관련된 부분이란다면 아까 무 중에서도 무청 부분들이 훨씬 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무하고 배즙을 같이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린이 백일의 효과가 있고 올리브와 함께 사용하게 되어지면 유행성 감기나 상기호흡기 감염증을 효과가 있겠습니다. 즉 감기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올방기에는 규폐증에 효과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와 인삼, 삼종류와 하수오와 생주향, 지금 숙주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보완한 성질이 강한 식물과 배합해서 약효가 오히려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를 여름에 아니, 가을에 가장 많이 먹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가을 무는 그 성질이 더 훨씬 더 효능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3종류는 오히려 조금 더 절제를 하고 한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인삼의 내성이 생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무를 꾸준히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그 무가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쪽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해독의 역할을 종종 잘한다. 과일 부분입니다. 무로 깍두기를 담는다든지, 이제 이제 우리가 김치 같은 걸 담그다 보면 무채 같은 경우도 같이 넣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채에 또 과일까지 같이 갈아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요하는 거죠. 과일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위나 장에서 갑상선 작용 물질들을 억제해가지고 갑상선종을 유발을 시킬 수도 있다. 무와 당근, 오이 이 부분을 같이 동물의 간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영양소를 파괴하거나 몸에 해로운 촉매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즉 몸에 이로운 촉매작용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는 이제 이 당근하고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무하고 오이도 역시, 그리고 당근과 오이도 역시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약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룰입니다. 자, 무는 기운을 움직이게 하고 파괴하며 소모한다. 파괴하며 소모한다는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무의 기운은 움직이는 부분이 거의 파괴적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 이렇게 보호하는 음식들과 함께 먹다 보면 그것들을 소모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기운이 없거나 체력이 약한 사람은 많이 먹으면 좋지 않고, 헛중으로 나타나는 기관지천식이나 숨이 짧은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 자, 무즙입니다. 무양고기국, 무시래기국, 무전복탕, 무죽. 우리나라에서는 쇠고기국을 가장 많이 먹죠. 무에다가 쇠고기, 그 다음에 대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주로 또 육개장 재료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토란대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못지않게 양고기와 함께 배합을 하게 되면 양고기도 역시 성질은 따뜻하고 소고기도 따뜻하기 때문에 종류로 보게 되면 양고기 냄새와 소고기의 냄새, 우리나라는 소고기 냄새는 이제 어느 정도 습관화되어 있지만 양고기 냄새가 별로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양고기 냄새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양고기국을 더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무청으로 한 이 시래기국 이런 부분은 해독작용이 강하여 이질설사, 복통 등의 효과가 아주 좋다. 무전복탕, 그래 당뇨 환자에게 좋은 약성이에요. 무죽, 무떡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되면 갈증을 없애는데 효과적이다. 신수본초에 의하게 되지면 이 갈아 먹거나 삶아 먹으면 기가 아래로 작용하고 소화를 잘 시키며 담을 없애고 인체를 건강하게 하고 생으로 먹으면 갈증을 없앤다. 생으로 먹으면 잘못하면 트름합니다. 그래서 또 무 먹고 트름하면은 상당히 거석하죠. 자, 돈초 종신에 의하게 되면 생으로 먹으면 기가 위로 올라가고 익혀서 먹으면 기가 아래로 내려간다. 중초를 넓혀 소화를 잘 시키며 가래를 없애고 오일을 푼다. 기침을 하거나 신트림이 올라오는 것을 치료하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술독을 풀어준다. 이렇게 봅니다. 무는 겨울철에 아주 좋은 식품이며 전해오는 말로서는 10월의 무는 작은 인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10월의 무는 작은 인사입니다. 10월 나복은 작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나복을 먹고 여름에는 뭘 먹는다? 생강을 먹는다. 그래서 생강과 무로 봤을 때 겨울에는 무를 먹고 여름에는 생강을 먹어라. 그렇게 먹여지면 의사나 약방이 필요 없다. 불라오 이성 카이야오팡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의사와 즉 처방이 필요가 없어진다.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생강을 꾸준히 잘 먹게 되면 부작용이 있다고 끊지 않고 잘 먹어 먹으면 부작용이 뭐냐면 안 죽는다고. 근데 이게 이제 그 겨울에는 그 무를 먹고 여름에는 생강을 잘 먹어주게 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설이죠. 또한 무의 항암작용은 1979년 일본에서 제5차 국제 식품과학회 발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무에 있는 효소가 거소세포의 능력을 높여서 항암세포를 억제한다. 무에 있는 발암물질을 분해하는 요소가 들어있다. 무에는 매운 맛에 항암작용이 있다. 무에 들어있는 몰리브덴이 발암작용을 막는다. 그리고 몰리브덴이 불어가면은 간하면 식도암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무 속에 몰리브덴이 있어서 이제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죠. 섬유질이 많아서 대변 속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을 체외로 배출한다. 저는 여기에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바로 이 섬유질이 많아서 대변 속에 있는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을 체외로 배출한다.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무청은 효능과 성질이 무와 비슷하며 금기사항도 무와 같으므로 무를 참조하면 되겠다. 그 효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무가 이처럼 저는 이제 채소 중에 가장 으뜸이 무라고 생각합니다. 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배추가 아닌가 싶은데 무와 배추로 본다면 이제 무 같은 경우는 뿌리와 줄기 그러니까 이게 공동으로 발전돼서 지상부위와 지하부위가 굉장히 많이 같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하 부위는 발달이 안 되고 지상 부위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상 부위의 이 파릇파릇한 이 부분은 이제 줄기 가지의 형태와 이파리의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올수록 노란 빛을 띠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줄기와 꽃의 형태가 그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뿌리가 달려 있고 여기에 이렇게 뿌리가 달려 있고 그렇죠? 뿌리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여기 겉에 이렇게 줄기가 있죠. 그 다음에 가의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이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이 안에 있는 부분이 노란색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무는 그래서 뿌리 부위는 발달이 안 되고 지상 부위가 발달돼서 성질로 본다면 지금 평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채소 중에 이제 차가운 성질과 시원한 성질이라고 생각하죠. 차갑거나 한성이나 이제 차가운 성질이라든지 이제 시원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죠. 시원한 성질인데 왜 그러면 이걸 평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 순식간에 뭐 3, 4개월 만에 속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성이라 하더라도 시원한 성질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저는 차갑거나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봄 배추와 여름 배추는 그래도 한성이다,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을로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지상 부위가 가을 겨울로 들어가게 되면 지상 부위가 오히려 추워지고 지하 부위가 따뜻해집니다.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이제는 가을 정도의 가을 배추 정도에서는 또 역시 조금 따뜻한 성질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겨울 한파를 다 이기고 나가는 이제 아, 그런 배추들 있잖아요. 겨울에도 눈, 비 맞으면서 여전히 이제 그 내력을 지니고 있는 이런 배추들은 성질이 오히려 좀 따뜻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배추는 일단 지상 부위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김치를 이제 버무리는 상황에서는 대표적인 김치의 종류 중 하나죠. 그래서 배추김치. 그래서 어, 배추를 주재료로 해서 이제 속재료로 여러 가지 좀 성질이 따뜻한 고추나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버무리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운 성질의 배추와 주재료와 부재료의 따뜻한 것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조화와 균형이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추의 환경을 우리 잠깐 살펴보시기 이전에 배추 아까 무의 상태 무를 보았듯이 무와 같이 이 배추도 평야에서 난 배추냐 아니면 고산지 배추냐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배추파동과 무파동 같은 경우는 거의 김장철마다 이제 대부분 많이 거든. 그러다 보면 수입산이 이제 탄치기도 하고 국내산이 또 유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배추가 더 좋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이제 국내산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 아무래도 더 생명력이 있고 더 그 강인한 그 배추로 본다면 고산지의 배추, 뭐 그래서 우리가 대관령 배추를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는 것도 더 그게 안 뭉겨진다고 하죠. 빨리 안 물러지고 그러면서도 맛도 더 단맛이 강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평야라고 생각한다 한다면 어, 해풍이 있는 그 해남 배추라든지 장흥의 배추,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또 배추가 역시 강인하게 고산지의 배추만큼 또 뛰어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시면서 또 생태 환경을 살펴볼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배추는 위장의 기운이 약해서 생긴 위궤양이나 그다음에 소화불량, 대변이 건조해 생기는 변비 또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증상에 적합하다. 동맥경화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효과가 있으며 암, 규폐증, 당뇨, 비만이 좋고 성장 발육기 어린이에게 좋은 식품이다. 그리고 가슴에 분율이 있고 답답한 증상이나 위선한 발생률이 높여 숙취에서도 도움이 되어진다. 배추는 어찌 본다 한다면은 줄기와 이파리의 동체로 이루어진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기, 이파리는 줄기는 면역 쪽과 간 쪽을 담당을 한다 한다면 이파리는 어, 그 디톡스 작용, 그다음에 해독 작용, 그러면서 어, 심장 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고려하게 되면 이런 효능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배추는 고추하고 이거하고 동물반하고 사용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더 촉진시키고 임신 부종을 내리고 자윤작용이 있겠습니다. 두부와 새우를 같이 사용하면 역시 소변이 잘 나오고 호흡기를 윤택하게 하고 변비나 잇몸 질환, 기혈병이 좋습니다. 배추김치를 담을 때 새우젓갈을 다른 젓갈도 많이 쓰지만 새우젓갈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더 있다는 거.
육고기와 함께 같이 써도 영양불량이나 빈혈, 변비에 이제 좋은 그런 자료. 그래서 요즘 예전에도 이 남도 쪽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를 이제 갈아가지고 이 배추, 김치를 담글 때 같이 넣기도 합니다. 배추는 수식과 음식보에 의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배추는 그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그 배추 자체가 성질이 이제 평하고 맛이 달고 그래서 위를 이제 자양시켜주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병에 금기되지 않고 다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할 상황이 없고 단 재배 과정에서 이렇게 비료나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과다하게 되면 유해 물질들이 잔류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씻어 먹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고 난다면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다. 약선의 활용적인 차원을 보게 되면 배추 볶음이 있겠습니다. 배추 속을 데친 후에 팬에 참기름을 약간 넣고 볶아서 먹는 거죠.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추 녹두음입니다. 배추 녹두, 배추 뿌리 한 개에 숙주나물을 넣고 물에 끓인 다음 믹서를 가서 먹습니다. 풍열 감기로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고 땀이 잘 나지 않는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배추 황두탕, 배추와 그 노란 콩이죠. 대두콩입니다. 어, 배추 황두와 배추 우거지를 넣고 탕을 끓여서 먹습니다. 황달 간염이나 식욕부진, 배에 가스가 차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배추 우거지국, 배추 우거지와 쌀 50g을 넣어서 죽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목이 쉬거나 병 후에 음식을 많이 못 먹을 때 배무추, 배추, 배추 무국, 배추와 무를 넣고 국을 끓여서 먹으면 감기에 좋습니다. 배추 우거지탕, 우거지와 두부피, 그리고 대추 10개를 넣고 탕을 끓여서 먹게 되면 폐가 건조해서 기침이 나올 때에도 효과가 있다. 본초 과목에 의하면 배추는 위와 장을 잘 통하게 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숙취로 인한 갈증을 해소한다. 그리고 소화를 잘 시키며 기운을 아래로 내린다. 겨울에 즙을 먹으면 좋고 중추를 편안하게 하며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전남본초에 의하면 배추는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폐해를 내린다. 식물본초에 의하면 온기를 이롭게 하고 위장을 보하며 안색을 좋게 한다. 본초 성상에 의하면 위와 장을 잘 통하게 하고 오장을 안정시키며 번뇌를 없애고 주독을 풀며 소화를 잘 시키고 기운을 아래로 내린다. 기침을 멈추게 하며 중추를 편안하게 하여 오래 먹으면 건강하게 된다. 현대적인 연구에 의하게 되면 배추는 미량원소, 아연과 망간, 동, 그 다음에 몰리브덴, 칼륨 등과 같은 이 미네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 어린이의 성장 발육과 남자들의 정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도 하고 암이나 당뇨, 심혈관, 노화 예방에도 그 작용이 있고 몰리브덴도 풍부해서 항암 효과도 좋다. 그래서 고대 의사들은 배추를 가지고 규폐증의 보조 치료제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고대 의사들은 배추를 그리고 무 같은 경우도 역시 무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폐증의 이제 보조 치료제 형태로 사용을 했는데 이 규폐증이 지금 꼭 그건 아니지만 그 뭐 탄광증의 진폐증 환자들이라든지 그다음 폐에 그 나쁜 먼지들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폐에 그 폐를 굳게 하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숨을 잘 못 쉬게 하는 그런 먼지가 많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아주
날마다 이슈로가 되어지고 날씨를 볼 때마다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들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 참 숙제 중에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치료하는데 예, 보조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즉 이런 그 이파리 음식들이 폐 쪽에 규폐증, 진폐증, 그다음 폐암, 어, 그 폐가 굳어지게 하는 이러한 그 증상들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얼갈이 배추입니다. 얼갈이 배추는 이제 숭채라고도 이제 하죠. 그래서 상당히 이파리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이 부드러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로 무쳐 먹든지 김치로 담가 먹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나물 형태로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 여기에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살짝 데쳐서 어, 나물로 이렇게 무쳐 먹습니다. 된장 같은 거 넣어가지고 무쳐 먹는 방법. 이게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자, 얼갈이 배추는 섬유질이 많고 장의 유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서 습관성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폐열로 기침이 있거나 갈증이 나는데 효과가 있고 식체에도 좋다. 잔독이나 옷이 올라서 피부병이 생기는데도 효과가 있다. 또한 위나 십이기장 궤양 통증을 가라앉히고 위약작용을 하고 얼갈이 배추에 들어있는 광물질은 골격 형성을에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조혈 기능에도 좋다. 같이 쓰면 좋은 게 이제 고추라고 했죠. 아까 이제 배추나 무도 역시 고추하고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잘 맞는데 역시 얼갈이 배추에도 쪼가리와 함께 쓰게 되면 조혈작용이 더 강해지죠. 그러나 단호박이나 오이, 당근 그래서 비타민 C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저는 맞지 않죠. 그 다음에 토끼고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통 설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나 무나 얼갈이 배추나 함께 오이나 당근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여러분이 봐주셔. 색깔을 위해서 당근을 채 썰어서 넣는 경우들을 이제 흔히 많이 보는데, 그리고 이제 무김치 담을 때 무 깍두기에도 이제 당근도 얇게 썰어가지고 또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색깔이 이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비타민 C를 파괴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얼갈이 배추는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위장이 차가워서 변을 묽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를 요하겠다. 얼갈이 연두부탕입니다. 연두부탕에 얼갈이를 넣어서 먹으면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 얼갈이국입니다. 얼갈이에 국을 끓여서 먹습니다. 그러면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또한 이제 목이 마른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 있어요. 얼갈이 율무와 함께 얼갈이 섞어서 죽을 끓여 먹으면 급성 신장염으로 인한 수종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역시 위장의 염증에도 만성 위염에도 궤양에도 좋습니다. 얼갈이 즙을 이제 얼갈이에 갈아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먹으면 등창에 효과가 있다. 얼갈이 씨앗, 씨가루를 타서 먹으면 술이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본초강목, 식료본초, 전남본초, 청금요방, 수식과 음식보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폐열을 내리고 주독을 내리고 기를 아래로 내리고 소화를 해결하면서 진액을 만든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얼갈이 배추는 여름철에 자주 먹는 채소로서 옛날에는 송채라고도 했는데 기록에 의하게 되면 청나라 의학자 왕명인이 그의 저서에서 숭채는 맛이 순해서 위에 좋고 성분이 모두 몸에 이로우니까
채소 중에서 좋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인데요. 이 고추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야채를 살려주는, 대부분 야채들이 차가운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채들을 따뜻한 성질로 조화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재료들이죠. 요즘 근데 고추가 얼마나 이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먹는지 더 맵게 해가지고 아직 이제 고추를 안 드니까 이제 아주 캡사이신 성분까지 집어넣어서 굉장히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좀 피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위염이 걸려가 위궤양이 걸려서 위가 헐어 있는 사람이란다면 당연히 이 고추를 줄여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고추를 먹어서 위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추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위염이나 위궤양에 더 노출돼 있지, 고추를 먹었기 때문에 매운 고추를 먹다 보니까 위가 헐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가 헐고 위염이 생기고 위궤양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고추를 섭취하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성질의 식재료들을 평하게 하면서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게 고추를 적당하게 잘 조리할 줄 아는 것도 대단히 야채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추는 이제 여러분들 요즘은 수입산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먹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국내산이 그래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역시 고추를 볼 때 이게 평야냐 고산지냐, 그리고 논에서 키웠느냐 아니면은 뭐 땅이 산지토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은 고추냐 안 익은 고추냐, 붉은 고추냐 아니면 다른 색깔의 고추냐, 이런 것들도 우리 생태 환경 속에서 살펴봐야 될 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추는 중초에 찬 기운이 있어서 위통, 복통, 설사, 구토를 하거나 식욕이 없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하복부가 차서 생리통이 있거나 찬바람으로 인해서 감기 몸살 효과가 있고, 풍수성 관절염이나 동상에도 효과가 있다. 현대에 와서는 부분적인 다이어트에도 이 매운 고추의 발산작용을 이용해 가지고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배추와 함께 무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위의 유동작용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해소시키기도 하고, 닭고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배추와 닭고기하고 고추는 가장 잘 어울린다고 그래요. 이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과 비타민을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이, 당근, 단호박, 동물의 간은 사용하게 되면 비타민을 파괴한다. 그래서 오이, 당근, 단호박, 동물의 간 같이 쓴 거 아닙니다. 그게 동물의 간과 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거하고는 일반적으로 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이와 당근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또 고추와 오이, 당근 같이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배추나 무와 또 오이와 당근 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추는 자극성 식품으로 성질이 뜨겁고 매운맛으로 화를 도움으로써 화왕인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각종 염증이나 암, 당뇨, 전염병, 폐기뢰, 근조종합증, 홍방성 낭창, 갱년기 종합증, 기관지 확장증, 갑상선 항장증이나 열이 많아서 입안이 헐거나 종기가 나는 사람도 먹지 않는 게 좋다. 일단 아주 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맵지 않은 그런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안 매운 고추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그 증상에도
오히려 효염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고추 생강탕입니다. 고추와 생강을 넣고 탕을 끓여서 하는 풍안으로 인해 생기는 소화불량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고추하고 닭고기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겠죠. 그래서 고추 닭고기 볶음, 고추와 닭고기를 썰어서 볶게 되어지면 식욕을 증진시키고 활혈작용이 강화해서 한숨을 몰아내고 속을 따뜻하게 합니다. 고춘잎과 계란탕, 고춘잎에 계란 2개, 닭고기를 같이 넣어서 하게 되면 화환성 위통에 효과가 있다. 고추나무 근, 그 다음에 닭발탕, 고추나무의 뿌리와 닭발을, 고추나무 줄기도 쓸 수 있습니다. 공능성 자궁 출혈에 효과가 있다. 고추를 채 썰어서 술에 담가가지고 물병원에 15일을 마시면 동상에 효과가 있다. 수식과 음식보에 의하게 되어지면 중추를 따뜻하게 습을 말린다. 소화를 돕고 혈이 막힌 것을 뚫어준다. 대장을 빠르게 한다. 본초 강목에 하면 찬 기운을 없애고 습을 말리며 묵히는 것을 풀어주고 소화를 시킨다.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명문을 봐고 해충을 죽이고 설사를 멈춘다. 식물 본초에 의하게 되면 오래된 식물을 소화시키고 기가 뭉치는 것을 풀어주고 위를 열어서 소화를 돕게. 소화기 계통에는 자관이 이 고추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 거죠. 고추가 암을 예방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고추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 중에 특수화합물로서 변형되어 발암물질을 흡수한다고 한다. 또한 다른 학자들은 고추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일종의 항암작용을 하면서 발암작용도 하는 이 쌍방향의 조절을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암 환자는 신중을 기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매운 부분들은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맵지 않은 고추들, 이런 고추, 오이고추라든지 그다음에 가지고추라든지 이런 고추들은 오히려 저는 이제 항암 작용에도 굉장히 큰 이익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고추나물 보십시오. 고추가 하늘로 향해 솟아 있습니다. 밑으로 매울 뿐만 아니라 매운 것이 위로까지 솟아 있는 얼마나 맵겠어요. 이런 고추들이 있는가 하게 되어지면 또 생김새로 봤을 때 이런 파프리카 같이 생긴 이런 고추에서 가지처럼 생긴 고추. 이게 가지라고 한다면 가지도 사실 고추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가지도 고추과에 속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고추입니다. 이게 가지고추, 이게 고추 아주 동충하처럼 생긴 뱀처럼 생긴 고추, 뱀고추 막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근데 이렇게 날카로울수록 그리고 짧을수록 더 매운 성질이 있고 두툼하고 매끈하고 클수록 맛이 더 순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생긴 대로 이놈은 맵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땅으로 향해서 수그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치키고 있느냐 이것 따라서 고추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추가 무엇보다 채소류하고는 찰떡궁합이다. 찰떡궁합인데 고추 외에 자꾸 다른 걸 넣으려고 하니까 오이나 당근이나 막 이런 걸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채소류에.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시고요. 자, 오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이는 자과라고도 하고 왕과 호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오이 종류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오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 생산량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또 오이에 털이 달려 있는 것들과 이렇게 가시 같은 경우가 달려 있는 것들. 그다음에 오이의 꽃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의 꽃은 노란색 꽃을 피우고 있죠. 이 노란색 꽃을 피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소화기 계통에 작용을 긴밀하게 할 수 있다. 털이 달려 있고 가시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은 또 역시 간과 목에 해당되어지는 부분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간염을 치료할 때도
오이 꼭지를 이제 끓여서 먹게 되면 간에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자, 오이는 더운 여름철에 가장 적합한 식품으로서 몸에 열이 있거나 술을 많이 마시고 난 후에 열을 식히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암, 당뇨, 담낭염, 담석증, 근만성 간염에 효과가 있다. 이뇨작용이 있고 소변분리, 수종, 대변건조증에 좋다. 오징어, 마늘, 목이버섯, 감자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좋고요. 비타민C가 풍부한 야채들과 같이 사용해도 좋습니다. 땅콩과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이하고 또 같이 써는 않는 게 당근 같이 쓰면 안 좋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고추도 역시 같이 사용하는 것은 별로. 오이는 가장 좋게로는 오이에 약간 간장, 비타민이 들어있는 뭐 된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묻혀서 드시는 거지. 너무 맵게 이런 고춧가루를 막 뿌린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이죠. 오이는 성질이 차서 평소 위가 차서 복통이 있거나 생리통이 심한 사람은 이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드시더라도 만약에 이제 이걸 발효를 시켜서 드시는 게 좋고 오이를 국을 끓여서 드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오이 두부탕 같이 오이 두부탕 오이와 두부를 같이 넣고 탕을 끓여서 먹게 되면 열을 내리고 진액을 만들어서 갈증을 해소하고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한다. 오이 무침 오이를 썰어서 식초나 소금 설탕을 우러붙인다. 여기다 고춧가루 같은 건 안 넣는 거예요. 오이 껍질차 오이 껍질을 물에 넣고 끓인 다음에 걸러서 차 대용으로 마신다. 습열이나 황달과 수종에 효과가 있다. 황달과 수종 효과. 일용 본체에 의하면 가슴의 열을 제거하고 답답하면서 갈증이 나는 것을 해소한다. 전남 본초에 가게 되면 열독으로 인해서 피부염을 해소하고 답답한 갈증을 푼다. 식물과기병에 가치병에 보면 오이는 수분이 많고 맛이 달다. 생것으로 먹으면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지만 습을 쌓이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습진이나 각기, 허종에는 병을 가중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이가 같이 먹으면 감충이 생기기도 한다. 어린이가 많이 먹으면 그렇죠. 음주 후 자주 오이를 먹으면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고 알코올성 간경화를 치료한다. 현대 연구에 의하면 오이는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항균, 화독작용이 있으며 악성 종양을 예방한다. 만성 간염이나 간염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오이에 들어있는 정한선이라는 물질이 생식세포를 만드는 원료로 비만인 사람이나 성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유익한 역할도 한다. 오이의 섬유질은 변비를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게도 아주 좋다. 동과를 보시겠습니다. 동과는 상당히 크죠. 동과는 사실 보면 아무 맛이 없어요. 밥 같은 건데 그래서 이걸 뭐 어디다 쓸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동과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본다면 색깔로 봤을 때 하얀 색깔을 띠고 있고 바실의 형태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얀 색깔을 띠면서도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특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요리에도 같이 집어넣어도 효능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 맛이 없는 무미한 이제 이런 그 담백한 맛들을 지니고 있는 식재료들이 오히려 약선에서는 약재료들과 효능물질들과 만나서 아주 신묘막급한 그런 그 힘들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담백한 음식들은 주로 이렇게 물을 내리는 단백질의 형태같이 신장을 도우는 이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신장병 수종이나 임신 부종 그리고 간경화 복수에도 도움이 된다.
당뇨, 비만,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암의 효과가 있다. 더운 여름철에 더위를 식혀주고 담이 많은 효소, 담이 많은 그 천식에도 좋고 또 설사하는 사람이나 중기 단독에도 효과가 있다. 다시마와 함께 쓰면 혈지방과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강해지고 버섯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소변분리증에 그리고 암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동과는 이게 채를 썰어서 깍둑 썰어서 뭐 사용을 해도 그 특별한 다른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효과를 발휘하죠. 그러나 이제 그 이뇨작용이 있는 것들과는 조금 이제 같이 결합하는 것을 좀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뇨작용을 더 강하게 해서 몸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탈수 증상이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장과 신장의 양이 허해서 오랫동안 설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동과하고 팥죽, 동과도 이뇨작용, 팥죽도 이뇨작용 일부를 하기 때문에 이뇨작용을 원하는 경우라 한다면 좋죠. 쌀과 동과, 팥을 넣어서 만드는데 이뇨작용을 부기를 없애고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고 다이어트 작용과 혈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다이어트 작용을 하려면 이뇨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뇨작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과는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고 신장성 부종, 이뇨작용, 신장에 하는 그 수용성 독극물들을 걸러내서 배출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과 초탕, 동과와 초를 가지고 탕을 끓여서 먹으면 간양 상황으로 인한 어지럼증, 고혈압, 신장염려에 효과가 있겠다. 동과탕입니다. 동과탕은 동과 껍질을 벗겨서 탕을 끓입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뇨합탕입니다. 이뇨합탕. 동과와 수박 껍질과 옥수수 수염, 팥 완전히 이제 그 이뇨제 총합탕이에요. 총합탕. 이뇨제. 그래서 부종이나 배가 창만한 사람에게 좋고 소변분리 갈증을 푸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게 되면 이게 여기 되면 이제 또 탈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이잉어라든지 가물치라든지 이게 들어가게 되면 더 이제 강력해지겠죠. 동과 오리 죽입니다. 동과 오리 죽은 동과와 오리, 그 다음에 쌀, 하엽, 버섯, 진피, 대파, 생강 등을 양념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몸이 자주 붓거나 더운 여름에 열이 나고 혈류가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요. 고혈압, 고지혈, 협심증, 비만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동과는 이제 다이어트식으로 사실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의별록에 의하면 아랫배의 복수를 치료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갈증을 해소한다. 그리고 일화자 본초에 의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것을 치료하고 열독으로 인한 용종을 가라앉게 땀띠를 없앤다. 전남 본초에 의하면 성질을 평화하고 맛이 달고 담백하여서 담으로 인해서 오는 효소 천식에 효과가 있으며 생강탕으로 내린다. 독기를 줄이고 어린이의 경기에 효과가 있다. 본초 종실에 가면 열을 내리고 비장을 도우며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수정을 없애고 갈증을 해소하고 열독을 없애고 간을 보여 눈을 밝게 한다. 동과는 더위를 식히고 갈증을 해소하는 작용이 강한 약물이면서 식물입니다. 여러 가지 요리법으로 요리를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었던 식품인데 근래 와서는 시장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구하기도 힘든데 요즘은 이제 특별하게 재배를 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과는 지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나트륨의 함량도 좋고 몸이 마른 사람도 먹을 수 있고 관상동맥증 그리고 고혈압, 신장병, 부종, 비만 등에도 아주 좋은 식품으로 이제 각광받기 시작했죠. 동과피, 동과자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단호박은 요즘 저 약선 쪽에서도 단호박하고 오리 고기를 이용해 가지고 요즘 이제 잘 많이 많이들 메뉴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참 그게 참 그 지켜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긴 하죠. 그냥 맛이 있다 보면 항상 과식을 하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면 몸에 아니 먹는 맘 못하게 되는 결과들을 발휘하게 되는데 단호박만 먹는다 한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단호박에다가 돼지고기라든지 또 오리고기라든지를 넣어서 못하면 거의 너무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쯤에서 하나 말씀드린다 한다면 우리는 내 몸무게가 만약 한 60kg 정도 된다 그러면 어, 내가 하루 먹어야 될 단백질의 양, 고기의 양은 내 몸무게의 100분의 1 g, 그러니까 60g 정도. 60g 정도가 가장 적합한 양. 그 이상의 양은 결국에 다 내 몸에 저장되지 않고 단백질은 내 몸에 저장되지 않고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 상태에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덩달아서 지방이 붙어 있었던 그러한 고기라 한다면 그 지방은 아주 착실하게 이제 몸에 저장돼서 고지혈증과 피를 탁하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돼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보내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호박은 단호박대로만 그냥 먹는 것이 가장 좋지 않냐. 구태여 거기에 속에다가 단호박에다가 그름을 넣어가지고 그럴까 싶어요. 고기를 그냥 내버려. 옛날에는 한편으로는 거기에 이제 그 단호박 속에다가 팥이나 산약이나 이제 연자육이나 이런 비타민 C가 풍부한 야채들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 고기가 빠지면 안 되나 보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넣자니까 고기를 많이 넣고 나머지는 조금만 넣는. 아무튼 저 단호박은 참 쪄서 먹어도 맛있고 단호박으로 죽을 끓여서 먹어도 아주 맛있는데 단호박은 폐용이나 부종이 자주 나타나는 탕상을 입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벌에 쏘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 고혈압, 관상동맥,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이 사람에게 적합하고 비만이나 당뇨, 암 환자에게도 좋다. 중노년의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 비뇨기색이나 납수은 중독, 금속 중독에도 좋다. 회충이 있을 때는 생으로 먹으면 효과가 있다. 자, 팥과 단호박, 돼지고기 산약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당뇨 환자에게 좋다. 줄여야 되는 건 돼지고기 양은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자유, 관상동맥과 고혈압, 당뇨, 비만, 변비에 효과가 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야채들을 단호박 안에 넣어서 만약에 쪄서 먹는다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식초, 게, 돼지 간, 메밀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좋지 않다. 같이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단호박은 발물식품으로 각기병이나 황달 등 기운을 정지시켜 습이 쌓여서 생긴 병을 좋지 않습니다. 명나라의 이시인은 본청화무에서 많이 먹으면 각기병이나 황달을 유발하기도 한다. 발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식품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남과 죽, 단호박밥입니다. 밥과 호박 이렇게 넣고 밥을 한다. 중추를 보하고 기운을 도와서 영양을 증진한다. 남과 죽, 호박죽이죠. 중추를 보하고 임산부의 태아를 안전하게 한다. 단호박 대추죽,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유리하다. 단호박 꼭지차. 단호박 꼭지를 이제 차로 끓여서 먹으면 위산 전조증에 효과가 있다. 남과탕. 호박으로 물에 삶아서 아침 저녁 먹는다. 산모에 저시 부족할 때 당뇨 환자에게도 좋다. 전남본초. 기운이 경락의 횡방향으로 작용해서 대소변을 분리한다. 식물고에 의하면 소화를 잘 시키고 기운을 덮는다. 수식과 음식고에 의하면 중추를 보하고 기운을 도우며 아편 중독을 해독한다. 단호박에 함유되어 있는 이 다량의 아주 대량의 교질은 장내에 흡수되어서 지방 흡수를 막고 콜레스테롤을 결합하여서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또한 단호박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도 지방과 당을 낮추며 통변작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의 항독작용은 아연과 수은과 중금속을 해결하여서 암을 예방하고 간세포의 재생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세미입니다. 수세미는 수과라고도 하고 수과라고 하도 금과 채과 포과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세미 같이 생겨 수세미라고. 그러나 이제 이게 다 성숙화일 경우에 그러는 것이고 어렸을 때는 이게 촘촘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섬유질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열매의 종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수세미는 이제 폐 쪽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걸러내주는 작업들을 이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장에도 좋은 역할을 좋은 효능들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병으로 몸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는 사람이나 기관지염으로 가래가 많거나 기침이 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장풍이나 치질로 인해서 대변에 피를 묻어 나오는 사람, 산후젖이 안 나오는 사람, 종기나 뾰루지 같은 것이 생기는 사람, 몸이 자주 붓는 사람에게 좋은 식품이다. 수세미가 어린 수세미 있을 때 이제 그 오리나 닭, 돼지고기 생선과 함께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위열을 내리고 변비에 효소하고 입냄새를 없앤다. 국화와 사용하게 되면 얼굴에 기름이 많고 지성 피부, 주근깨가 많은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 완두, 콩과 족발, 표고버섯, 새우와 함께 쓰게 되면 젖이 안 나올 때 좋고요. 그러나 시금치나 알로에 같이 쓰게 되면 복통설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실과 수세미를 청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니까 수세미의 쓴맛과 뭡니까 수세미의 쓴맛과 매실의 새콤한 맛이 지나치게 새콤한 맛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폐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실청 담글 때 매실을 따로 담그고 수세미청 만들 때 수세미청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한 5대5로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음식을 만드는데도 그리고 그 호흡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그 물에 타서 먹게 되면 상당히 맛도 좋고 굉장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보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수세미는 성질이 차고 양기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비위가 약한 사람이나 신장의 양기가 허약한 사람에게 좋지 않다. 청나라 의학자 황궁술을 많이 먹으면 장이 미끄러워 설사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세미를 갈아서 즙을 만들어 먹으면 열을 내리고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 수세미탕. 수세미를 잘게 썰어서 소금을 약간 넣고 팬에 볶은 다음 물을 붓고 끓인다. 혈의 열이로 인해 가지고 대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거나 치질이 있는 사람에게 좋으며 대변이 건조한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
수세미 한 개를 쌀 50g 넣고 죽을 만들어 먹으면 장류나 두드러기, 중기에 효과가 있다. 기침에도 효과가 있다. 수세미 붕어탕,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놓으며 모유가 적을 때 효과적으로 열을 내면서 해독작용이 있다. 수세미 두부탕, 장관이 초기에 더위로 인해서 갈증을 풀어주고 이제 변혈에도 좋습니다. 수세미 차, 인후염과 편도섬유에 효과가 있다. 전남분초에 의하게 되면 수세미는 오장의 화하고 능한 것을 치료한다. 그리고 신장과 전기를 보호하고 음호로 화가 통할 때 자음하며 화를 내린다. 따라서 오랫동안 먹으면 머리가 까맣게 되고 장수한다. 또한 수세미를 많이 먹으면 명문성화가 손상돼서 양기가 약해질 수도 있다. 분초 강목에 의하면 끓여 먹으면 열을 내리고 장을 통하게 하고, 늙은 수세미를 태워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거풍화담하고 양열 해독하고 살충하고 통경락하고 행혈맥하고 모유를 잘 나오게 하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소변에 피가 나오는 증상이나 하열, 황적, 산통, 난종, 그 다음에 혈기작통, 용종, 잇몸종통, 두진, 태독에도 효과가 있다. 약성 체형에 보면 늙은 수세미는 정락을 잘 통하게 하고 열로 막힌 것을 통하게 하여 수레포제에서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토마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채소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채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큰 토마토와 작은 토마토, 방울토마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제 건과 형태로 사용을 건채라고 해야 되겠네요. 건채 형태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완전히 익혀서 과일처럼 먹기도 하죠. 그러나 덜 익은 상태에서는 이제 토마토로 김치를 담아서 먹기도 합니다. 토마토는 열이 나면서 갈증이 나거나 더위를 먹어서 속이 답답하고 분열이 나고 식욕이 없는 식욕부진일 때 적합하고 고혈압, 신장병, 심장병, 간병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암, 당뇨, 배열병, 피부병, 알레르기 자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기, 비만, 야맹증, 홍반성 낭창, 안저출혈, 잇몸출혈 효과가 있고 입안이 헌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미용과 보건에 좋은 무용보건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하고 올리브유는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함께 볶아서 먹으면 영양 균형을 이루고 색과 맛과 향을 더욱더 어우러지게 합니다. 무엇보다 올리브유가 이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불안한 부분을 토마토가 채워줌으로 인해서 이 불포화 지방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면역작용도 하게 하고 그다음 혈관 산화작용도 막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샐러리, 칼리플라워, 요구르트, 산성화 쓰게 되면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좋고 계란과 같이 쓰게 되면 영양이 풍부해서 피부를 아름답게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계란과 토마토를 같이 넣어서 토마토 계란탕을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들 드시죠. 오이와 두부와 토마토를 같이 쓰면 진해 갈증을 해소하고 소화를 잘 돕니다. 꿀과 함께 쓰면 혈압이 좋고 피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토와 고구마, 감자, 새우, 단호박, 오이, 생선, 동물의 간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일단은 금한다.
토마토는 성질이 차서 비위가 찬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몸이 차면서 생리통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토마토를 이제 스크럼블을 토마토하고 달걀하고 같이 스크럼블을 한다든지 토마토하고 계란을 같이 넣고 이제 그 끓여서 먹는다든지 끓여서 따뜻한 상태에서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몸이 차가운 사람도 괜찮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익지 않는 것을 먹으면 어지럽거나 오심부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특히 공복에 생 것을 먹으면 위장에 압력이 올라와 위장은 확장되고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요로골석이나 관절염, 다동증, 어린이에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산 과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토마토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공복 상태에서의 토마토는 좀 절제를 하시는 게, 공복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 주스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토마토 계란탕, 계란과 토마토, 공기름, 대파, 생강, 소금, 부추를 넣고 당을 끓인다. 임산부의 보건식품으로 아주 좋다. 임산부에게 좋은 보건식품 누구한테나 다 좋죠. 토마토 소고기 볶음, 고혈압 환자나 만성 간염 환자에게 좋다. 토마토 땅콩죽, 땅콩죽 이렇게 같이 죽을 써서 먹게 되면 기혈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 허약한 암 환자에게 좋다. 홍화 토마토 스파게티, 홍화 토마토 김치 뭐 이런 것들 어혈을 풀어주고 모든 병에도 좋다. 육천본초 식물중약과병방, 식물과치병, 가상식물교치병, 백과치백병 뭐 이런 곳에서 토마토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토마토의 효능은 더욱더 이렇게 찬사가 받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토마토는 간 쪽과 심혈관 계통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폐 쪽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지를 살펴보시겠는데요. 가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지는 고추과에 속한다겠죠. 고추과 이렇게, 요즘 근데 이 가지보다는 이 고추가 더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색이, 꽃도 이 보라색을 띠게 되어지고, 보라색을 띠고, 또 그 꽃 안에 있는 꽃병은, 화병은 예,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색이 이제 검정색과 같이 기운을 이렇게 다 모으는 그런 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검정색이나 보라색 계통의 것들이 주로 이제 항암 작용 쪽에도 상당히 심혈관 계통 쪽에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으로 요즘 밝혀지고 있어요. 자, 장풍으로 인한 혈변을 치료하고 열독으로 인한 창용, 피부 궤양에도 효과가 있으며 술종이나 소변 분리에도 효과가 있다. 동맥경화, 고혈압, 심혈관 질환에 적합하고 각혈, 피부 자반, 안저 출혈, 치질에도 출혈 효과가 있다. 자색가지는 항달 간염에 효과가 있고 백색가지는 오래된 기침을 치료한다. 마늘과 함께 쓰면 잘 어우러진다, 맛이. 메주콩과 육고기와 쓰게 되면 영양학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식품의 효능이 강해진다. 분초강목에 가게 되면 방개와 함께 쓰지 말고 오징어와 함께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성질이 차서 비위가 차면서 허약한 사람은 좋지 않고, 고대 의학자는 가지를 발물식품이라 규정했어요. 그래서 가을 이후에 늙은 가지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가을 이후에는 병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원나라 가명은 음식 수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질병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 가을에 늙은 가지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지찜입니다. 가지찜은 가지를 쪄서 양념을 해서 먹는다. 암치질로 어, 암치질로 염증이 있었을 때 효과가 있고 변혈과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 가지채, 가지를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국목에 먹는다. 장포에서 나오는 변혈 효과가 있다. 가지 분말, 가지를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타 먹는다. 소변 분리나 수종에 효과가 있다. 가지밥, 자색 가지를 밥에 넣어서 먹으면 황달 간염 효과가 있다. 가지즙, 흰색 가지를 생으로 갈아서 즙을 만들어 꿀을 타서 먹는다. 오래된 기침에 효과가 있다. 진단본조에 의하면은 어혈을 풀어주고 유방 통증을 멈추게 하고 부기를 가라앉히고 관장을 하며 태워서 쌀뜨물을 내 마신다. 혈변과 치질을 치료한다. 수식과 음식 보행하면 활혈작용과 지통작용, 소용작용과 그 다음에 살충작용이 있어서 학질이나 탈창을 치료한다. 본초 강목에는 가지의 성질은 차고 미끄러우며 많이 먹으면 폭통술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의 자궁을 상하기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지는 하얀색과 황색 그리고 자색이 있는데 색에 따라서 약간 효능이 달라진다. 현대 연구에 의하면 가지의 효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열이 있는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고 둘째는 항산화 물질이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셋째는 바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어지면서 두리뭉실하지만 오히려 특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어, 열이 나는 암 환자에게 효과와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혈관의 세포의 증식에 노화를 방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이러한 부분이 이 가지 속에서 가지의 효용물질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를 보시고 토마토를 봤죠. 수세미를 보고 단호박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과를 살펴보고 오이, 그 다음에 고추, 또 얼갈이 배추, 그 다음에 배추를 보시고 난 다음에 무를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여기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이 채소류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약선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건강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나 배추나 이런 채소 종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냥 고급 식재료와 육고기가 위주가 되어지는 형태로 그 레시피들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약선이 아니라 이 초근 목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